그 심장 초음파 가이드 발표하겠습니다. 음 이제 제가 이제 심장 초음파 관련해서 강의를 어 받고 이제 좀 '어떤 걸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그 2025년 1 월에 이제 임상내과에서 심장 초음파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스페셜 토픽으로 해서 이렇게 가이드로 해가 정리를 한 게 있어 가지고 '아 이거를 제가 한번 읽어 보고 정리하면서 제 마음대로 리뷰하면서 공부하면서 발표도 같이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서 준비를 하게 됐고요. 근데 처음에는 인제 이걸 한 번에 다 하려고 했는데 너무 양이 많고 그다음에 또 여기 없는 내용들을 추가하다 보니까 양이 더 많아져 가지고 일단은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 그래서 이번까지 해서 총 3 번에 걸쳐서 나눠서 발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3 부작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신약 초음파 가이드고 첫 번째 차로로는 이제 뭐 이렇게 있는데 오늘은 심장 초음파 기기 조정과 도플러 그다음 심장 기능의 평가에서 이제 자심실의 수축 기능과 이완 기능 평가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장 초음파 기계와 조정 그다음 도플러인데요. 이제 주파수 선택입니다. 그 심장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프로브 자체가 2.5에서 5 메가헤르츠의 주파수의 프로브를 사용하고요. 요 두 개의 그림을 보시면 이제 2 메가헤르츠인 경우와 4 메가헤르츠인 경우에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요 이제 주파수가 크면 클수록 투과도는 떨어지고 대신에 상은 되게 깨끗하게 해상도는 높아지는 걸 알 수 있고 어 이제 주파수가 낮으면은 어 이제 상은 이제 깊게 통과를 하지만 빔은 빗게 통과하지만 이제 좀 흐릿해지고 해상도가 흐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조절해서 초음파 검사를 진행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동적 범위라고 해서 어 흑백 단계의 를 이제 검은색에서부터 흰색까지 단계를 내오는데 이제 요게 이제 위에 그림을 보시면 좀 더 세밀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더 엉성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요게 더 세밀하게 세분화되어 있는 경우가 더 동적 범위가 더 크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 주사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요거 이제 15 프레임이고 30 프레임이고 60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15 프레임보다는 이제 60 프레임 훨씬 더 부드럽게 애니메이션 움직임이 날 수 있고 심장 초음파 자체가 어떤 스틸컷을 찍기보다도 이제 동영상 자체를 기록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동영상을 남길 때 이제 프레임이 너무 낮게 측정이 되면은 되게 뚝뚝뚝 끊기듯이 이런 식으로 영상이 남을 수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주파수 주사율 프레임 레이트를 좀 잘 확인해 가지고 어 이제 영상을 남기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 한 20 프레임 이상의 영상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겠습니다. 다음은 개인인데요. 개인은 이제 그 이 전반적인 이 2D 초음파에서의 이 밝음 정도를 설정을 한 것인데 A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너무 어둡게 설정돼 가지고 이제 심장벽이라든가 안에 심강내가 잘 구분이 잘 안 되고 이게 좀 안 좋게 잘 보이지 않는 이런 식으로 사진이 얻어졌고 B 같은 경우는 반대로 너무 이제 밝기를 밝게 설정해서 이제 이런 데 너무 밝게 밝고 이런 데는 화상도 보이는 것 같고 안에 내강에도 심강 안에도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하얀색 점 같은 게 막 잔뜩 보여서 좀 부적절하게 이제 세팅이 된 것들 그래서 적절한 개인 값을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타임 게인 컴pensation인데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음파 특성상 이제 초음파 빔이 얕은 곳에서 되돌아가는 것과 깊은 곳까지 도달해서 되돌아가는 것이 이제 손실이 더 깊은 곳까지 왔다가 나가면 손실이 더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이 신호가 크기가 더 작습니다. 더 크기가 더 작기 때문에 그거를 결국에 이제 보시게 되면 어둡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여기를 이제 보강을 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랑 요 이게 초음파 빔이 얕은 곳과 깊은 곳에서 이 그 색깔 차이를 이제 보정해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깊이에 따른 보정을 한다 해서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다음 깊이랑 depth랑 width인데 이제 말 그대로 깊이는 말 깊이입니다. 그래서 보통 심장 초음파를 하실 때 여러 가지 뷰를 찍는데 이제 그 뷰에 따라서 적절한 깊이를 depth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렇게 보시면 이게 파라살 롱 액시스 뷰인데 요게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여기까지 심장인데 요 깊은 부위까지도 depth를 설정해 가지고 이 전반적인 이 그 영상의 화질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프레임도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 레이트도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적절한 이제 뎁스를 설정해서 딱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나오게끔 설정하는 것이 되게 중요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보통은 파라스널 롱엑스 뷰에서는 이제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한 파라스널 뷰 같은 경우는 한 10cm 정도의 뎁스, 그다음에 에이피칼 뷰 같은 경우는 한 15cm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리버를 윈도우로 하는 이제 그 서브코스탈 뷰 같은 경우는 한 20cm 정도 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훅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부채꼴로 나타나는데 그중에 일부만 나타낼 것인지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프레임 레이스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음. 초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어진 영상에서 요 부위를 좀 더 포커스해서 이쪽에 이제 빔이 더 어 맞춰져 가지고 가게 되고, 최근에는 이게 좀 자동으로 요즘에 많이 조정되는 경우 그런 기기가 많습니다. 도플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PW, CW 이런 것도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PW 같은 경우에는 샘플 볼륨을 설정을 해서 거기에서 혈류 속도를 측정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위치랑 혈류 속도를 알 수 있다. 이런 게 어 특징이고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특정 속도를 넘어가는 경우에 이게 리퀘스트 리밋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넘어가는 경우에는 이제 엘리아싱이 때문에 이제 그 좀 영상이 이상하게 얻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낮은 속도로만 측정이 가능하고, 보통은 한 1m/s 이하로 측정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알레싱을 이용해서 일부러 그 뭐 MR이나 AR 같은 경우에는 피자 메소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CW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초음파를 방출을 하여서 얻어지는 방식이라서 속도는 큰 속도도 뭐 1m 이상의 속도도 측정이 가능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엘리아싱 현상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위치 값을 어떤 위치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이 예 특징이고요. 그다음 컬러 같은 경우에는 컬러 도플러는 혈류 흐름을 보는데 되게 관찰하는 데 용이하고, PW의 변형입니다. 그래서 2D 평면에서 이제 여러 군데 샘플 볼륨을 설정해서 동시에 정보를 얻고, 그때그때 이제 색깔로 이제 표시를 해 가지고 혈류 흐름이 뭐 세팅하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뭐 가까워지면 빨갛게, 멀어지면 파랗게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TD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직 도플러, 조직의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움직임을 측정하기 위해서 하는 도플러고, 역시 PW입니다. PW고 보통 조직 속도가 20cm/s 정도의 속도인데, 요거를 이제 사용을 하면은 이제 LV의 이완 기능, 우심실 기능, 심장의 스트레인 등을 평가하는 데 이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심장 기능의 평가에 이제 자심실 수축 기능이고요. 이제 뭐 자심실 수축 기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EF. 뭐 누가 뭐 얘기하더라도 이제 첫 번째는 EF가 됩니다. 그래서 EF를 측정하는 방법은 이제 심박출률이라고 하죠. 클래식한 건 이제 M 모드입니다. M 모드. 근데 M 모드는 이런 식으로 파라셀 롱 액시스 뷰에서 또는 숏 액시스 뷰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LV랑 이제 RV의 가운데 있는 septum에 빔이 수직으로 들어가게끔 하고, 또 마이트럴 밸브 팁의 끝에 살짝 걸리게끔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고, 요 이제 이항기 말, 수축기 말의 그 내강의 길이를 재가지고 이거를 재가지고 이제 공식에 넣어가지고 이제 음, EF를 구하게 되고요. 이제 M 모드가 참 편하고 좋은데, 이제 안 좋은 이게 단점이라고 할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벽 운동 장애, 그러니까 심장근 자체 이미 손상이 와서 이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이걸 쓰면은 좀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자심실 모양이 정상인 경우에 꼭 써야 된다, 이런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직경을 좀 가대 직경하기 쉽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이제 세툼하고 빔이 이제 수직으로 만나야 되는데, 이게 약간 좀 각도가 어긋나게 되면은 조금 좀 가대평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요런 것들이 좀, 특히 요즘 미국 심초음파학에서는 요런 것들을 조금 M 모드로 EF를 측정하는 것을 이제 좀 비추하는 그런 음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거 이제 심슨스 바이플레인 메소드, 그러니까 심슨 메소드, 뭐 모디파이드 심슨을 쓴 것이고, 이 같은 경우는 이제 AP가 4 챔버, 그다음에 AP가 2 챔버에서 각각 엔도 다이스톨릭, 엔도 시스톨릭에서 이제 각각 부피를 재 가지고 이제 요 그 실제 볼륨 값을 해서 EF를 계산하는 식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신뢰할 수 있는 부분, 신뢰도가 높은 이제 검사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좀 제일 빨리 하는 거는 이제 전문가분들, 이제 좀 경험 많으신 분들은 이걸 쓰면 좋은데, 눈으로 보고 대충 이 정도면 EF 어느 정도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도면은 뭐 EF가 뭐 55 이상이다, 정상이다, 뭐 이 정도 약간 떨어진 것도 40에 45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고, 당연히 이제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당연히 할 수 있으면 정량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아이볼 에스티메이션을 하는 경우에도 이제 급여에서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튜브에도 이런 영상이 있어서, 그래서 이게 틀어놓고 계속 눈에 좀 이렇게 이 정도면 이 정도 퍼센트구나, EF가 이 정도구나, 이런 거를 좀 뭐 연습하시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다음은 EF 아니고 다른 수축 그 기능을 평가하는 지표들을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S 프라임, 이제 요 S 벨로시티인데, 그러니까 TDI에서 우리 티슈 도플러에서 여기 E 프라임, A 프라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S 프라임 나오는데, 이 S 프라임의 속도를 말하는 것이고, 요거는 EF하고 독립적으로 종방향 수축, 그러니까 심실이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그때 그 종방향의 수축 기능을 반영을 하고요. 보통은 7에서 8cm 이상이면 정상으로 보고, 그거보다 떨어져 있다 그럼 이제 EF가 심박 출력, 수축 기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게 감소하는 경우에는 이제 심근 기능이 저하, 뭐 심근증, 심근허열, 헤프페프 이런 것들을 의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트레인입니다. 스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 각각의 월 모션을, 그러니까 LV의 월을 이제 한 하나, 17개인데 나눠가지고 이제 불사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각각에 대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PW 값을 계산해 가지고 심근 조직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측정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수축력이 어떻게 됐는가, 좀 얼마나 좋아졌는가를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는, 이렇게 아주 검사 방법이고, 보통 이제 한 마이너스 20%, 뭐 숫자 보면 적혀 있는데 마이너스 20 정도가 이제 정상 수치고, 보통 마이너스 18에서 한 20, 마이너스 22가 정상 범위라 보시면 되고, 그거보다 숫자가 커지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18보다 올라가면, 마이너스 뭐 17, 16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제 이제 심근 수축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각 부위에 따라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이제 EF가 다른 검사에서 이제 뭐 엠보드나 아니면 뭐 심슨에서 EF는 정상으로 나오더라도 이제 국소적으로는 심근에 이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축력 이상, 심근의 수축력 이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스테인이 좀 더 예민하게 조금 심근 수축의 초기 증상이 있을 때 빨리 캐치할 수 있는 그런 검사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EPSS인데요. 요거는 이제 옛날에 이제 M모드 위주일 때 이제 쓰던 방식인데, 요 보시면은 마이트럴 밸브가, 이게 여기가 이제 마이트럴 밸브는 이제 두 개의 컷섭이 있죠. 그래서 이게 안테리어, 포스테리어가 있는데, 이 안테리어 컷섭 끝하고 이게 septum의 거리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거리가 이제 얼마인가에 따라서 이제 재는 건데, 이게 보시면 M모드를 했을 때 요 septum과 여기 그 안테리어 컷섭의 요 거리를 측정해 가지고요. 요 거리가 얼마인가, 그러니까 제일 가까워졌을 때 거리를 재 가지고 요게 이제 크기가 이제 7mm보다 작으면 이제 정상인 EF로 보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한 10mm보다 크게 벌어져 있다, 좀 벌어져 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DCMP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심장이 커지지 않습니까? 심장이 커져 있으면 이제 이것도 벌어지거든요. 벌어지면서 이 거리도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간접적으로 EF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용하는 거고, 이제 이런 거를 적용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MS나 MR 등의 이제 마이트럴 밸브가 판막 자체에 질환이 이상이 있으면 이걸 적용할 수 없을 것이고, AR이 있는 경우에도 이제 백플로가 생기면서 이게 좀 넓어질 거기 때문에 좀 적용하기 힘들 수가 있고, 그다음에 LV 하이퍼트로피가 있는 경우들에서도 좀 적용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제 요게 이제 뭐 이제 요 기울기,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시간에 따른 이제 그 압력의 그 기울기를 변화 차이를 가지고 하는 요 DPDT인데, 요게 이제 MR이 있는 사람에서, 그것도 이제 모더레이트 이상의 MR이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지표가 되겠고, 그 CW 도플러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마이트럴 밸브에서 이제 도플러를 측정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그 프레셔, 그러니까 압력은 이제 4V 제곱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요때 요 시간 폭을 계산을 하고 이때 그 속도 mr의 벨로시티와 그다음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요 mr의 벨로시티를 측정해 가지고 그때의 프레셔, 압력 차이가 특정 시간 분에 특정 시간 중에 얼마나 프레셔가 올라가는가에 따라서 이게 이제 빨리 올라가면은 아 자심실 수축력이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MR을 이용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수정하는 것인데 이제 L보다 수축하면서 MR이 발생을 하니까 그 빠져나오는 그 프레셔의 어 그 변화 값을 가지고 이제 측정하는 것인데, 보통 1200 이상의 밀리미 1200 이상의 밀리미리 머큐리 퍼 세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상적인 수축력을 가진다 볼 수가 있고, 약간 좀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자심실 수축 기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00 보다 더 낮은 경우에는 더 수축이 더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심실세동, 심실빈맥 같은 게 있을 경우에는 좀 이게 부정확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자심실 이완 기능인데요. 이 자심실 이완 기능은 이제 뭐 특정 어떤 그런 인자보다도 여러 개를 조합해 가지고 이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마이트리얼 인플로우 도플러인데, 이제 EA 레이셔를 보고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EA 레이셔에 보고 이제 이 패턴을 보고, 예를 들어서 뭐 보통 뭐 EA 레이셔가 얼마다 하면 예를 들어서 보통 뭐 정상 한 0.8에서 뭐 한 2.0까지 이렇게 보는데, 어 물론 이제 1.5로 돼 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만약에 좀 다이스토릭 디스펑션으로 진행을 할 경우에는 이제 E보다 A가 좀 커진다. 예,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또 다시 또 좀 더 진행을 한다 이러면 이제 또 EA가 다시 정상처럼 더 보이기도 하고, 이제 슈도 노멀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패턴을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더 진행을 할 경우에는 이제 아예 그 뭐 EA 레이셔가 막 2가 넘어가 버리는 그런 상으로 이제 진행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음 다음은 이제 T스토플러인데요. T스토플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E 프레임 A 프레임 값을 구하는데, 이제 E 프레임 앞에서 구한 것과 이제 앞에서 구한 E와 E 프라임을 해서 레이셔를 구해 가지고 E 오브 E 프라임 값을 구하면, 요게 이제 보통 상관관계가 이제 10보다 이게 작으면은 조금 자심실 이완능이 괜찮다, 또는 이제 10보다 크다 이러면은 자심실 충만압이 이제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하고, 모더레이트 이상의 이완 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는 보통 10 이상 넘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어 이 프레임 값 자체도 이제 그 자심실 이완 기능에서 지표를 쓰는데, 보통 이제 셉탈 E 같은 경우는 한 7cm/s, 그다음 라테랄 E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cm, 10에 10cm/s의 속도보다 떨어지면 이제 자심실 이완 기능 장애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 다음은 이제 그 LA 볼륨 인덱스, LA 뭐 BI인데, 요거는 이제 그 심슨 메소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LA 사이즈 제일 커졌을 때 이제 4 채널, 그러니까 AP가 4 챔버랑 그다음에 2 챔버에서 각각 이런 식으로 LA 사이즈를 제일 커졌을 때를 재고 나서,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요 이제 볼륨이 나올 텐데, 두 개를 계산을 해서 요 볼륨이 나왔을 때 이제 BSA 값으로 그 값을 나눠 줘 가지고, 그러니까 BSA가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 보면은 이제 뭐 한 34 보다 작으면은 정상, 그다음에 이제 그 이상 되면은 이제 이 숫자에 따라서 뭐 경증, 중등도, 중증 이상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고요. 요 LA 자체가 커진다는 것은 이제 만성적인 어떤 그런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심부전, 심방세동, 뇌졸중 등의 위험 이책에서는 이제 또 자시방 크기가 측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이완 기능 장애가 만성적으로 조금 진행을 했구나, 이런 것들을 좀 LA 볼륨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TRVMAX 같은데, TRVMAX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층판 역류를 그 속도를 이제 측정을 하는 것이고요. 이제 이게 2.8m/s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폐동맥압 상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 계산을 해 보면은 이제 뭐 RA 프레셔에다가 이제 4VR 제곱해 가지고 더해 가지고 계산하면 이제 보통 한 2.8로 계산했을 때 한 40 좀 안 되게 한 35 정도, 그보다 낮으면 정상으로 보고, 그래서 넘어가면 이제 여기 그 폐동맥 압이, 폐동맥 수축기 압이 상승했다고 보고, 요게 높으면 높을수록 또 이제 그 심실, 그러니까 그 자심실의 그 이완 기능이 떨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풀모나리 베인의 PW 패턴인데, 요 그 LA로 유입되는 폐정맥 부위에 이제 PW를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S파, D파, 그다음에 뭐 요 AR, 이 역류하는 AR파를 이제 속도와 비율을 분석을 해 가지고 자심실 충만압 상승 여부를 평가를 하는데, 정상적으로는 보통 S가 D보다 더 크고, 비율, 그래서 이제 SD 레이셔가 1 이상이고, 이제 이항기 장애가 발생할수록 S보다는 D가 점점 커지는 이런 식으로 패턴을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증기 이항 장애가 있을 경우에 D파가 계속 크게 증가하고, A알파도 이제 동반해서 같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A알파가 계속 커지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AR 듀레이션 해 가지고 이 AR이 지속되는 요 시간과, 그다음에 앞에서 우리 A 레이셔 요거 A 웨이브 요거에 지속되는 요 시간을 각각 구해 가지고, 그걸 이제 AR에서 A를 빼 가지고 요 값을 가지고, 이게 뭐 0 보다 작으면, 음수면은 이거는 이완 장애가 정상이거나 약간 있다, 이 정도로 판단을 하고, 이게 30 밀리세클 넘어간다 이러면은 이제 자심실 이완기말이 압력이 상승했구나. 30에서 40 넘어간다 이러면은 이제 확실한 이상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잠깐만요. 슬라이드가 네, 다시 슬라이드가 잠시, 어 슬라이드가 약간 좀 버벅임이 있어 가지고요. 네. 여기까지 했고, 다음은 여기 정리한 표고 한번 읽어 보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같이 해서 이제 그레이드 1, 2, 3, 4로 나누면 되고, 보통 이제 정상은 EA 레이셔가 한 0.8에서 2.0 정도인데, 이제 젊고 건강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동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2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디셀레이션 타임, 그러니까 감소 속도가 뭐 140 밀리세컨 이상으로 정상 소견을 보이고, 정상 패턴에서는 이제 어, 고기 충만기 동안 자심실에 이제 그 많은 양의 혈액이 이제 유입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이가 클수록 이제 어떤 이제 음압에 의한 혈류가 이동하는 것이 이제 음압에 의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음압이 안 걸리면은 이제 뒤에서 심방이 이제 아트리얼 킥으로 이게 수축에 의해서 피를 보내주기 때문에 점점점 그쪽에 의존을 하게 되는 식으로 변화가 되고 있고요. 경증 이완 장애 같은 경우에는 자심실 이완이 저하되어서 이제 초기 속도가 좀 떨어지고, 후기에 유입 속도가 상대적으로 증가해서 EA 레이셔 이게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통 뭐 0.8 미만으로 감소를 하고, 최근에 뭐 연구에 따르면 이제 뭐 한 60세 이상에도 다 이런 식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인 노화의 일종이 아닌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나이가 들면 EA 레이셔가 이렇게 바뀌는 게 정상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조금 보는 시각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증도 이완 장애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EA가 뒤집혀 가지고 정상처럼 보이는데, EA 레이셔는 그렇지만 뭐 이제 E 오브 E 프라임 값이 현저하게 10 이상으로 증가를 하고, 그다음에 뭐 SD파에서도 SD 역전이 보이는 것이 확인되고요. 그다음에 보다 더 심한 중증 같은 경우에는 EA 레이저 자체가 뭐 2.0을 넘어가 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디셀레이션 타임이 140 밀리세컨보다 더 작게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당연히 이런 경우는 예고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정도 되면은 이제 가만히 있어도 숨이 찰 정도로, 증상이 심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제 되게 복잡한데, 이제 또 최근에는, 이제 최근은 아니지만 2016년에 이제 미국의 심초음파학회랑 유럽의 심혈관 영상학회에서 또 새로 이제 너무 복잡하니까 이렇게 가이드라인 해서 이런 식으로 이해하기 장애를 한번 평가해 보자 해 가지고 만든 건데, 이런 식으로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고, 음 뭐 이게 뭐 이제 정상인, EF가 정상이고 뭐 심근에 이상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뭐 2 개보다, 그러니까 이 4개 중에 4개 중에 2개 미만이면은 정상으로 보자. 뭐 또는 이제 2 개면은 좀 평가하기 어렵다. 2 개, 3개 이상이면은 이제 다이어스를 디스포션이 있다, 이렇게 보자,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EF가 간부가 돼 있거나 심근벽 장애가 있는 환자에서는 좀 더 복잡한데 이제 뭐 EA 레이셔랑 그다음에 뭐 이런 걸 따지고 E의 속도를 따져 가지고 이런 식으로 분기가 되고, 그다음에 뭐 또 앞에서 했던 평가 그 지표들을 해서 이게 이 중에 3개 중에 몇 개가 되면은 뭐 어떻게 하자. 뭐 1이 되자. 그레이드 2가 되자. 뭐 그레이드 3 되자. 이런 식으로 좀 복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뭐 이렇게 뭐 예 적용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뭐 기존에 했던 것들을 적용하는 분도 있긴 하고, 아직까지 뭐 확립된 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요런 것도 있다고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여기까지 제가 오늘 발표를 준비했고요. 이제 참고 자료는 이런 것들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 수측 기능, 이항 기능 이런 게 아무래도 조금 설명하기가 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다음번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가이드 2, 예 여기서는 이제 협착과 어 역류에 대해서 또 한번 공부해서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에는, 내년 하반기에는 이제 3 해 가지고 이제 좀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우심실 기능, 그다음에 이제 허혈성 심질환과 수침 초음파, 심막에 대해서 또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